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평소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학교에서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 학교에 방문했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학생들의 이목을 크게 끈 데에는 이들이 모두 외국인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미국 방송국에서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한국에 왔다가 학교는 어떤 모습인지 취재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인데요. 복도를 지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냄새의 제작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냄새의 진원지로 빠르게 이동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냄새가 났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리차드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사는 리차드라고 합니다. 리차드 덩클먼이죠. 리차드까지만 말하면 리차드 기어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외모도 약간 리차드 기어를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리차드 기어를 닮은 외모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분만큼 잘생긴 것은 아니라서 연예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도 연예계에서 일을 하기는 합니다. 지금은 다큐멘터리 PD를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젊을 때는 스타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었죠. 그때는 20대 때일 때라서 책임 프로듀서 등 높은 자리까지는 못 갔고 스태프 중 한 명이었어요. 이런 이력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유명 연예인 코앞에서 보고 대화도 하고 같이 일해서 좋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생각보다 좋지가 않아요. 그들과 함께 일하면 환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거든요. 물론 좋은 스타들도 많지만 카메라 앞에서의 모습과 일상 모습이 너무 다른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이죠. 사실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고 저는 원래부터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시시콜콜한 쇼보다는요. 그렇지만 방송국에 들어가 처음 배정된 프로그램이 쇼였고 그 뒤로도 쇼 제작에 주로 참여해서 앞으로도 쭉 쇼를 맡게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원래 좋아하는 것 따로, 일 따로라고들 하잖아요. 좀 아쉬웠지만 좋아하는 것도 일이 되면 싫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쇼 부문 PD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에 항상 다큐멘터리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남으면 다큐멘터리를 열심히 시청했죠. 그러던 어느 날에는 한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의 방송사인 KBS에서 만든 참화고도였습니다. 중국, 일본, 대만, 태국, 터키 등의 방송국에서도 힘을 보탠 다큐멘터리라서 그 퀄리티가 어마어마했죠. 기획부터 촬영까지 총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12억 원 이상의 제작비가 소요된 6부작 초대형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저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는 동안 화장실도 한 번 안 가고 봤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악가 중 한 명인 양방원이 OST 작곡을 맡았으니 감상하는 동안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참하고도 다큐멘터리의 영상미가 놀라워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는데요. 작품 내내 티베트의 장대한 산맥이 펼쳐져 영화관에서 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품은 못 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스터피스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저는 티베트 산맥의 아름다운 경관에도 매료되었지만 다큐멘터리라는 장르 자체에 또 한 번 반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주제를 선택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파고들어서 그 모든 것을 집대성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니. 저는 이 점이 다큐멘터리의 가장 매력적인 점이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다큐멘터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실무는 처음이라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부터는 날개를 단 듯이 탁월한 업무 능력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도 금방이었죠.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제 인생을 바꿔준 다큐멘터리인 참하고도가 떠올랐습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화면에 담은 것은 티베트 산맥이었지만 저는 제작국인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데는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적인 것이 유행하고 있었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한류라고 하죠. 저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지만 유행에는 나름 민감한 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방송국에서 일하니까 그렇겠죠.
젊은이들이 뭘 좋아하는지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놓칠 수 없기 때문이었죠. 방송 일은 어느 분야에서든 트렌드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한국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에는 정말 많은 문화가 있더라고요.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그에 뒤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음식이었어요. 한국 음식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은 모양이더군요. 유튜브를 켜면 모두 한국에서 만든 라면을 사다 먹고 있고 한국의 음식인 떡볶이, 김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원래 한국의 음식이 아닌 핫도그나 치킨도 한국에서 재탄생한 것을 주로 먹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영향이 정말 크게 느껴졌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모든 것을 취재하고 싶었지만 한 번에 그럴 수는 없으니 가장 먼저 문화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 중에 제가 가장 먼저 고른 것은 식문화였죠. 애시당초 기획을 할 때부터 현지에 갈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뼈를 갈아 기획서를 작성했고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승인이 떨어져야 더욱 본격적으로 준비한 뒤에 한국으로 떠날 수 있었거든요. 제출 결과 한류가 확실하게 유행 중이기 때문에 아이템 선정이 탁월했다는 칭찬을 들었고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승인을 받자마자 스태프들과 함께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죠. 뉴욕에서 인천까지는 자그마치 15시간 하고도 40분이 걸렸습니다. 아시아니까 멀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멀 줄이야. 저희는 모두 낡고 지친 직장인들이라 곧장 활동할 수는 없었고 시차 적응을 위해 휴식부터 취해주어야 했습니다. 곧장 가서 쉬고 싶었지만 공항을 구경하고 싶기도 했어요. 인천공항에는 멋진 것이 많았거든요. 스태프들 없이 저 혼자 왔었더라면 피곤한 것도 잠시 모른 척하고 공항을 한 바퀴 싹 돌고 숙소로 갔을 것 같네요. 한국 음식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게 되었는데요.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건 완전히 옛날 얘기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직접 보니 더 그랬습니다. 미국의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더 발전된 나라처럼 보일 정도였죠. 저희가 묵은 숙소도 아주 좋았는데요. 음식 취재인 만큼 끼니마다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방문한 식당은 호텔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조식을 만드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레스토랑이 문을 여는 시간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촬영 장비를 들고 레스토랑으로 갔죠.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는 사안이어서 요리사분들이 음식 만드는 모습을 촬영했고 음식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음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고 외출 준비를 했죠. 호텔 레스토랑 중에서도 특히 맛있는 곳으로 골랐던 것이긴 하지만 역시 너무 맛있어서 아침부터 다들 과식을 하고 나왔습니다. 발로 뛰는 일을 해서 졸지는 않을 수 있었네요. 가장 먼저 저희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중학교로 갔습니다. 한국은 음식이 어디든 맛있어서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조차도 맛있다고 들었거든요. 미국은 그렇지 않은 곳이 많아서 비교를 위해 중학교로 떠났습니다. 이 또한 당연히 사전에 학교 측에 동의를 구했습니다. 학생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일부러 평일에 방문했죠. 그러자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튀어나오더니 저희를 반겨주더라고요. 반겨줬다기보다는 구경하러 나오더라고요. 이제 한국에도 외국인이 많이 살아서 그리 대단할 것도 없었을 텐데 미국 방송국에서 촬영하러 왔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모양입니다. 학생들에게도 사전고지가 되어 있었던 사항이라 저희는 인터뷰를 거부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죠. 인터뷰를 하기 위해 한국어를 좀 공부해서 갔었습니다. 한창 그렇게 인터뷰를 하던 중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솔솔 올라오더군요. 점심시간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있던 건물은 급식실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냄새가 거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한창 배가 고플 시간에 그렇게 맛있는 냄새를 맡으면 선생님조차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끌리듯이 급식실로 가서 일단 식사부터 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세팅된 식판을 열심히 촬영했죠. 그리고 먹는 모습을 편안하게 촬영했습니다. 미국은 학교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급식을 보기가 힘든데. 그러게 말이야. 전에 애 데리러 학교 갔다가 급식하는 걸 봤는데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 요즘도 그래? 큰일이네. 한국을 좀 본받아야 할 텐데. 이런 자연스러운 잡담들도 비디오에 담았죠. 그날의 메뉴는 흑미밥, 된장국, 제육볶음, 김치, 계란장조림 등이 나왔는데 뭐가 이렇게 맛있는지 먹는 행위를 멈추기가 힘들었습니다. 미국에서보다 식사량이 늘었더라고요. 확실히 미국의 평범한 식당들보다 한 수 위인 맛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렇게 맛있는 것들만 먹고 사나 부럽기까지 하더군요. 과장해서 말하자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한국에서 터를 잡고 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그 아이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학교에 보내주고 싶었죠. 어쨌든 저희는 다음 날에 한 번 더 방문해서 아침부터 급식실을 취재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담은 거죠. 아이들이 먹을 거라서 위생도 수준급이었고 식재료들도 싱싱하더군요. 학교 취재를 마친 뒤에는 몇 주 더 머무르면서 음식을 먹으러 다녔는데 다들 식사량이 늘었는데 살이 찌지는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빠져서 의아해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미국 음식보다 훨씬 덜 기름져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미국에 있을 때보다 이상하게 몸이 더 가벼운 기분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랬던 거네요. 한국에 다녀온 뒤 한식 매니아가 된 저는 하루에 한 끼는 꼭 한식으로 식사를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도 잘 제작되고 있으니 나중에 송출되면 여러분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차드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